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통합과학 1강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통합과학 책을 제일 먼저 사거나 아니면 뭐 교과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우주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의 탄생 과정하고 물질의 생성 과정이 어차피 같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은 화학 강좌, 그러니까 화학 파트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 탄생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화학 파트를 이야기할 때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좀 필요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차피 이게 뭐 통합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화학원에서도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자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다. 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물론 원자는 지금은 쪼개집니다. 하지만 물질로 봤을 때 어쨌든 분자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할 때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뭐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우리가 보통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라고 묻는다면 크게 두 가지죠.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요, 이 핵은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양성자라고 하는 무슨 전기를 띤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그리고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나 지화학에서는 양성자를 다시 뭐 쿼크라는 입자로 쪼개기도 하는데 화학 파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핵 주변을 돌고 있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 핵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자의 중앙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부에 누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 자체가 양성자하고 중성의 성질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핵 자체가 플러스 전기를 띠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서 원자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진짜 플러스 1은 아닙니다만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과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원자의 경우에요,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있을 텐데 그 양성자의 개수하고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의 개수가 원자라면 항상 동일합니다.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이라고 본다고 했고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은데 개수까지 똑같기 때문에요, 원자라는 말 안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항상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다 무조건 전기적 중성입니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더 이상 원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항상 똑같다. 그리고요, 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가 궁극적으로 그 원자의 성질, 그러니까 그 원자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매겨주듯이 원자에 뭘 매겨주는 겁니까? 번호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가 뭘 결정한다고요? 원자 번호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라면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당연히 같겠고요.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 원자 번호와 함께 뭐까지? 전자 수까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자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원자의 또 질량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학원에서는 원자량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차피 원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원자 한 개가 실제 몇 그램이냐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수라고 해서 원자들끼리 네가 무겁니 내가 무겁니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니까요, 이 세 개의 입자가 많으면요 무거운 거겠죠. 뭐 이 세 개의 입자 수를 합한 게 작다면 가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을 따질 때는요,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또 원자가 가지는 중성자가 몇 개냐, 그리고 원래는 전자수를 더해야 하는데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전자의 질량은 이 둘에 비해서 한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80kg나 80.0001이나 큰 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전자의 개수는 무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약속하자. 앞으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만 따져주면 된다. 결론적으로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 보통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이 개수와 이 개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고 양성자 수 많아지면 중성자 수도 같이 많아지게 될 거고요. 결국 뭐가 된다?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원자 구조를 좀 보면요. 핵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핵 자체가 뭔가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이 깨지거나 핵이 합쳐지거나 하는 건 핵 반응이거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요. 이 인력을 이기고 밖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이탈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걸 이 원자가 전자를 잃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잃는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 주변에 방황하고 있던 전자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원자 핵에 붙잡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뭐 구속된다. 전자가 핵에 붙잡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밖에 있던 전자 하나를 뭐 하는 겁니까? 얻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자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이 그 책에 여러분들 교재에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했다면 분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체크 한번 해볼까요? 주로 전자를 뭐 하면 잃으면 우리가 금속으로 분류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요. 얻으면 뭐 된다? 비금속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다 같이 여기 수소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소 동그라미 치시고 적으세요. 수소는 분명히 비금속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왼쪽에 있는 금속에 분류가 되어 있느냐?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전자를 잘 잃거든요. 수소의 경우에. 그러니까 수소는 사실 예외인 겁니다. 예외. 뭔가 규칙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소는 외워버리세요. 수소가 딱 나왔다. 비금속인데 양이온, 전자를 잘 잃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수소는요 분명히 비금속인데 뭐 한다? 전자를 잃는다. 아예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자를 잃는다 또는 전자를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자, 볼까요? 지금 전자를 잃고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뭐 이제 전자를 잃고 얻는 그림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원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면 아까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 같다고 했으니까 양성자 개수 11개 플러스 11. 그리고 중성원자란 얘기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따라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문제 없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우리가 A는 원자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 A라는 원자가 만약에 가지고 있던 전자를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자를 잃었다 하더라도 중심에 있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는 C 변하지 않죠. 근데 전자가 원래 11개였는데 1개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10개. 따라서 얼마가 되죠?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원래 전기의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잃음으로써 플러스 1의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냐면 자, 원자가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우측 상단에다 표시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우리 X 1승 할 때 1 안 적죠? 똑같습니다. 1은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이온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전자를 1개 잃었으니까 양의 성질을 띠고 양이온. 몇 개 잃었다? 1개를 잃었다라는 의미에서 일가 양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온이라고 하는 건요. 플러스의 양의 값,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는 전기적으로 밸런스가 완벽히 맞아 들어가니까 원자라고 하는데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전자가 많아지거나 또는 줄어든 경우에 전기적인 밸런스가 깨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양의 성질을 띠면 양이온, 음의 성질을 띠면 음이온, 또 몇 개 잃었는지를 또는 몇 개 얻었는지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만약에 12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해서 전기적 중성이니까 중성원자죠. 그런데 이번에는 B가 전자를 2개 잃었다고 해봅시다. 여기 전자가 2개가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플러스 12는 변함이 없는데 전자가 10개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의 성질을 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우측 상단에 표시를 하되 2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이름은 양이온은 양이온인데 몇 가 양이온이다? 바로 2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를 잘 잃는 걸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전자를 잘 잃는다는 것은 양이온 잘 되는 걸 금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소는 비금속인데 뭐 잘 된다? 양이온 잘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얻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 C가 있는데 원자 번호가 8번이라고 한다면 양성자 8개죠. 그리고 중성 원자라면 전자 8개 해서 중성. 근데 이 C가 만약에 전자를 2개 얻는다고 해봅시다. 전자 2개 얻었으니까 C의 원자 번호, 즉 양성자 개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전자가 원래 8개 있었는데 2개 얻었으니까 몇 개 되죠? 10개가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측 상단에다가 2 마이너스라고 적어주면 되고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2가 음이온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얻는다. 비금속이다. 라는 건 음이온 잘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뭔가 양의 성질을 띈다고 해서 양성자가 더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양성자 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전자가 많아졌다. 음의 성질이 강해지니까 음이온. 전자가 줄면 양의 성질이 강해지니까 양이온.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동영상을 지금 시청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개념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잠깐 정지한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풀이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자하고 원소의 차이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H2다. 그러면 이 H2를 구성하는 원자는 2개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알갱이, 입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H라고 하는 입자, 원자 2개로 이루어졌으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원자 분자라고 부르죠. 근데 H가 2개 있건 H가 20개 있건 H가 100개 있건 H2를 구성하는 성분은 H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소로 치면 원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호돈소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의 차이는요. 원자는 입자, 알갱이 개념이고요. 원소는 퀄리티, 성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현재까지 약 110종류 발견되었다. 뭐 그런가 봐요. 맞는 말이고요.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적다. 왜냐하면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H만 해도 산소를 예를 들어볼까요? 산소, 원소 한 가지만 해도 O2도 있고 O3도 있고 당장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더 많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맞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맞고요. 종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의 화학 결합을 통해서만 아니죠. 같아도 화합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호돈소 물질이니까요. 어쨌건 서로 다른 원소들의 화학 결합을 통해서만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원자는 핵에 플러스 날 때는 뭐죠? 첫 번째 답이 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와 전기적 성질이 없는, 전기적 성질이 없다고 했으니 중성자겠죠. 이 둘이서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핵 주위에는 마이너스 날을 가지는 매우 가벼운, 그래서 질량도 무시할 수 있는 전자 하시면 뭐 쉽게 답 되겠죠. 3번 볼까요? 자, 원자는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종류가 구별된다. 아까 물질, 원자의 궁극적인 성질은 양성자 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는 말이면 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했겠죠. 근데 틀렸습니다. 양성자 수입니다. 4번.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많아진다? 5번 보세요.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합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도 많아지고 중성자 많아진다? 결국 원자의 질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무거운 원소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진다는 건요. 핵과 핵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왜?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핵융합을 해서 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6번 볼까요? 다음은 원자와 이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온은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전하를 띤 입자. 맞죠? 그리고 양이온이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값을 더 가지게 되든지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든지. 근데 플러스를 얻거나 잃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뭐 해야 된다? 잃어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계속 좀 봅시다. 중성 원자의 경우 앞에 중성 말이 없어도요. 원자라는 말에 중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동일하다 맞는 말이고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4번.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개수에 따라 그렇죠. 1가 또는 2가. 3개면 3가. 원자는 두말할 것 없이 전기적 중성. 자, 7번 봅시다. 다음 중 원자와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자는 핵과 전자 오케이. 전자 얻었어. 마이너스가 더 생겼어. 음이온. 원자는 두말할 것 없이 전기적 중성이니까 답은 3번. 원자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그렇죠. 기본업 입자, 알갱이. 원소는 기본 성분.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좀 특이한 놈이죠. 비금속이 전자 잃으니까 당연히 수소 이온 된다. 맞는 말. 물론 뭐 한 개를 잃어야 일가견 되겠죠. 자, 8번 볼까요? 그림은 원자와 이온을 모형으로 표현했다. 확인합시다. 여기 지금 플러스 3개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3개 보이거든요.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아, 그럼 뭐에 속한다? 기억 원자에 속한다. 자, 플러스 3개 보이죠? 전자는 4개 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가 음이온에 속한다.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2면요. 더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가 양이온 니온에 속한다 하시면 되죠. 9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 원자가 이온으로 되는 변화 모형이랍니다. 지금 보니까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던 전자 두 개를요. 산소에게 주고 있죠. 그럼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는데 전자 두 개 부족해지니까 플러스 성질이 빠져나간 만큼 강해지니까 이가 양이온. 그리고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 두 개가 더 생겼으니까 생긴 만큼 전기적으로 이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마그네슘이 전자를 A개 가지고 있었다면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A-2개만큼 두 개 적게 가지고 있겠죠. 마그네슘 원자보다. 반대로 산소 원자의 경우에 만약에 전자를 B개 가지고 있었다면 전자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B보다 두 개만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강해지죠. 나 전자의 수는 A개, A-2개 누가 많습니까? 마그네슘이 많죠. 산소 B개, 산소 이온은 B 플러스 2개니까 누가 더 많아야 됩니까? 이가 음이온이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답은 가와 나니까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중성원자에서 각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는 얘기죠. 화살표 기준으로 전자가 좌변에 있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는다는 얘기고요. 화살표 기준으로 우변에 전자가 있다는 건 전자가 빠져나왔다는 거니까 잃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Cl이 전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1가 음이온 됐죠. 문제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2가 음이온 됐다는 건 무슨 의미죠? 전자를 두 개 잃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다가 2를 표시해줘야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뭐 2번 쉽게 다 찾을 수 있고요. 두 개 얻어서 2가 음이온, 한 개 잃어서 1가 양이온, 세 개를 잃어서 3가 양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요. 역시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원자를 표기할 때 뭐 내 마음대로 표기할 수는 없죠. 누구나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표기 방법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저기 크게 X라고 적혀 있는 게 원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실제로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뭐 대표적인 나트륨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한글로 나트륨 적어서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원소 기호. 자, 이 원소의 정체성이 뭐죠?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너 원자번호 몇 번이냐? 좌측 하단에 적어줍니다. 11번. 11이 적혀 있다는 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양성자 수가 몇 개 있다? 11개 있구나. 만약에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아서 중성 원자라면 얘는 전자도 11개 가지고 있구나. 됐죠? 그 다음 이 나트륨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좌측 상단에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23이라고. 이걸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질량수라고 하죠. 이 원자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적고 나면은 양성자가 11개라는 거 알았거든요. 질량수가 23이라는 건요. 양성자 개수에다가 중성자를 더한 게 23이라는 얘기인데 양성자가 11개. 그럼 이 정도는 뭐 덧셈 뺄셈이니까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12개. 그래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만 표기해주면 뭘 할 수 있다? 중성자 개수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녀석이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11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써 있다면 한 개를 잃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가지는 전자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왜? 11개였는데 한 개 잃었으니까. 뭐 그런 걸 문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개념 확인 한번 볼까요? 질량수 81 생각해야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더한 게 81이다. 근데 원자 번호가 35다. 적으세요. 양성자수.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이 양성자수니까 35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 얼마다? 81이다. 따라서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죠? 46이다. 이렇게. 핵 속에 양성자 8개, 6개 있답니다. 중성자 7개 있다고 하죠. 그럼 바로 계산되죠. 질량수 13. 근데 묻고 있는 건 원자 번호니까 얼마가 됩니까? 6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질량수가 24랍니다. 원자 번호 뭐죠? 양성자 수죠?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요? 12개. 그럼 얼마 더하면 24가 되죠? 12를 더해야 24가 되니까 중성자 수 12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풀기 전에 동위원소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바로 문제 풀 건데, 자,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요, 이 자연계 내에 같은 수소인데, 같은 수소라는 건 정체성이 같다는 거거든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소다. 근데 질량이 달라. 같은 산소인데 질량이 달라. 그래서 이런 거를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같다. 그러니까 일단 같은 원소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같고 양성자 수 같고 정체성이 같다는 얘기니까 원소 기호 역시나 같습니다. 다만 중성자 수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죠? 질량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원자 번호 1번, 역시나 1번, 역시나 1번입니다. 같은 수소죠. 그런데 자,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전자수도 한 개 똑같죠. 다만 중성자가 없으면 1 더하기 0은 1이니까 질량수 1. 중성자 한 개 있으면 1 더하기 1은 2. 중성자가 2개 있으면 1 더하기 3 해서 질량수가 1과 오타죠. 2와 오타입니다. 3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걸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요. 화학적 성질은 서로 같죠? 다만 뭐의 차이가 있다? 물리적 성질은 좀 다를 수 있다. 물리적 성질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동위원소라는 건 원자 번호 같다. 중성원자라면 전자수도 같다. 다만 중성자수와 질량수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Z가 이제 원소 기호일 거고요. A는요, 뭐 양성자수라고 해도 완전 틀리진 않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면 원자 번호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B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에 해당하는 질량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오른쪽 기호를 보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일단 기호를 봅시다. 양성자수가 한 개죠. 그러니까 일단
왜 양성자 수가 한 개가 되냐면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수 1이잖아요. 1 더하기 얼마를 해야 1입니까? 질량수. 0이죠. 그러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다? 0개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소들이나 원자를 보면서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원소가 될 겁니다. 기회 되면 뒤에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수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된다? 1번 수소 원자 맞잖아요. H 양성자 하나 중성자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맞고 질량수 1 맞죠? 자, 중성자 한 개가 더해지면 헬륨 원자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헬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자가 2개 있어야 헬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 한 개가 더해져야 헬륨이 됩니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 원소의 정체성은 양성자 수라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소가 헬륨 된다는 건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려면 양성자 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중성자가 더해지거나 덜해져도 무겁다 가볍다만 차이가 생기는 거지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헬륨이 원자 번호가 2번이다라는 걸 모른다 손 치더라도 중성자가 더해져서는 정체성이 바뀔 수 없다. 다른 원소가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양성자가 더해진다면 우린 그걸 핵융합한다고 표현하는데 뭐가 된다? 무겁고 다른 원소가 된다. 중성자가 더해지면 그냥 무겁기만 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 자, 고치세요.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1이니까 1 더하기 0이 1이니까 중성자는 0개. 틀렸습니다. 자, 원래 만약에요. E 마이너스가 없다면 원자 번호 8번 양성자 8개, 전자 8개죠. 근데 전자를 2개 얻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개 맞네요.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답이 된다. 리튬 원자 번호는 7은 질량수잖아요. 3으로 고치시고요. 나트륨의 중성자 수는 11이 양성자 수죠. 11 더하기 12가 23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12개. 그리고 지금 탄소 동위원소인데 물론 우리는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동위원소네 원자 번호가 같네. 중성 원자라면 원자 번호가 결국 전자의 개수니까 전자 개수도 같겠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좌측 하단에 뭐라고 적혀있죠? 13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는 13개. 그리고 질량수가 27이라고 적혀있으니까 13 더하기 14가 27이죠. 중성자 14개. 만약에 중성 원자였다면 전자수도 13개 되면 되는데 여기 뭐가 보입니까? 3 플러스가 보입니까? 알루미늄 원자 상태에서 전자 3개를 밖으로 내보냈다. 잃었다. 전자는 10개 남았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볼까요? 자, 빅뱅 우주에서 중요한 원자 핵인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여기 헬륨 다시 3이라고 하는 건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이다. 헬륨 다시 4라고 하는 건 질량수가 4짜리인 헬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구해볼까요? 양성자 개수도 구해야 되고 중성자 개수도 구해야 되고 질량수도 구해야 되네요. 결국 얘랑 얘랑 더한 게 얘가 되면 되죠.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1개, 1 더하기 0이 1, 질량수 1이니까요. 두 번째, 중수소는 여전히 양성자 1개, 1 더하기 1이 2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질량수. 삼중수소 역시나 수소니까 원자 번호 1번. 질량수가 3이라는 얘기는 중성자가 2개 있어야 1 더하기 2는 3. 이게 바로 수소 동위원소죠. 왜? 원자 번호 같으니까. 헬륨은요. 헬륨 3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 둘. 2 더하기 1이 3이니까 중성자 하나, 질량수 3. 헬륨 4는요. 원자 번호 2번. 그리고 2 더하기 2가 4니까 중성자 둘에 질량수 4. 보입니까? 중성자는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성자가 하나, 둘이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 핵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자나 핵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더해진다는 게 사실은 핵융합이거든요. 1번부터 볼까요? 원자번호 1번이 질량수 1인 수소에 중성자가 더해진다는 건 기본적으로요. 무조건 수소는 유지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양성자가 바뀌지 않는 한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 3번 같은 경우도 중성자가 더해졌으니까 헬륨인 게 바뀌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1번과 3번은 중성자가 더해졌으니 원자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다만 2번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원자 번호가 2로 바뀌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성자가 됐건 양성자가 됐건 하나 많아졌다는 건 질량수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 2가 되고 질량수 커지니까 3 되고 질량수 커지니까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양성자가 더해져야만 다른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나 더해지면 무조건 질량은 증가한다. 7번 볼까요? 자, 탄소 동위원소죠. 동위원소 뭐가 떠오릅니까? 원자번호 같다. 원자번호 같으면 양성자수 같다. 우측 상단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 없죠? 그럼 양성자수 같은 뭐도 같다. 전자수도 같다 해서 기억과 니은. 그리고 동위원소라는 건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도 달라지는 거니까 디귿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죠. 8번 볼까요? 자, 뭐 그림이 좀 희미해서요. 이게 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가를 보세요. 가는 지금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보입니까? 이게 전자죠. 마이너스 전자. 2개 보이죠? 전자가 2개 있다는 건 중성원자일 때 누구란 얘기입니까? 헬륨.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핵의 입자가 3개 보이거든요. 그 중에 2개가 양성자고요. 하나가 중성자. 어쨌건 총 3개. 난 어떻습니까? 전자 하나 보이죠? 원자번호 1번인 수소. 그러면 저 2개의 입자 중에 하나가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 난 어떻습니까? 역시나 전자가 1개죠? 그러니까 원자번호 1번인 건 변함없죠? 1개가 양성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머지 2개는 중성자, 질량수는 3. 마지막 라죠? 라는 전자가 2개 모이니까 누굽니까? 헬륨, 원자번호 2번,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1번. 가와 다 질량수 3, 3 같죠? 그래서 1번을 맞는 말. 가와 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사실 나중에 이제 원자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헬륨과 수소는 성질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사실 2번이 되고요. 3번 볼까요? 가와라는 헬륨 동위원소 맞잖아요. 원자번호 같고 질량수 다르고. 그리고 나와 다는 수소 동위원소 맞죠? 그리고 라의 질량은 4. 나의 질량은 2니까 정확히 2배가 맞네요. 답은 2번. 자, 마지막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빈칸을 좀 외워봅시다. A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16개거든요. 그러면 원자번호는 무조건 16. 16 더하기 중성자 했는 게 36이니까 중성자 수는 20개. 근데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 16개라는 얘기는 플러스 16이거든요. 전자가 몇 개입니까? 18개죠. 마이너스 18이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자 2개를 얻었다는 이야기니까 A는 지금 현재 중성원자가 아니죠. 이가 음연 상태입니다. 왜? 전자가 2개 더 많으니까. B 볼까요? 양성자 18개니까 원자번호 18번. 18 더하기 18은 질량수 36. 자, 그리고 전자 개수하고 양성자 개수 같으니까 B는 그냥 중성원자. C 원자번호 18번 양성자 18개 2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40 질량수 40. 원자번호와 전자수 같으니까 역시나 C도 중성원자. D는 원자번호 20번 양성자 20개 20 더하기 네모가 40 질량수 중성자 20개. 원자번호가 20번 양성자 20개인데 전자가 2개 B죠? 2개 잃었다는 얘기니까 D는 현재 이가 양이온. 1번 B하고 C는 원자이다. 중성이냐 묻는 거죠. B와 C는 동위원소다. 원자번호 같냐 묻는 거죠. 같죠. 질량수 다르죠. 오케이. C와 D는 질량수가 40, 40 뭐 다른 원소긴 한데 어쨌든 같네요. A와 D의 중성자수 A 20개, D 20개 같네요.
A와 D의 핵 전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전기의 값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이니까. 그래서 메모할까요? 핵 전하가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가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양성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핵 전하량은 얼마나 양성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에 비례한다? 양성자 수에 비례한다. 물론 원자 수 번호에 비례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D 중에는 원자 번호 16, 양성자 16개니까 플러스 16을 핵 전하량이나 편의상 볼 수 있고요. D는 20개니까 플러스 2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다가 틀렸습니다. 누가 더 큰 겁니까? 원자 번호 큰 D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이제 전자 배치하고 어떤 전자의 이동 그런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